네, 취업이 보인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번엔 CS 쉐어링을 좀 만나보죠. 임지은 대표님 반갑습니다.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CS도 빌려 쓰는 시대 CS 쉐어링의 임지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CS 쉐어링. 자, 뭐 공유라는 말도 있고 고객 서비스란 말도 있는데 정확히 좀 어떤 회사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CS 쉐어링은 세계 최초의 공유경제 모델이고요. 300만 우리 중소기업, 그다음에 쇼핑몰, 그리고 스타트업들에게 고객사의 환경, 그다음에 업무량에 따라서 네. 전문적인 이 상담원과 매니저, 그리고 시스템을 필요한 만큼만 빌려 쓸 수 있도록 만든 신개념 고객 상담 서비스입니다. 네. 이게 지금 19년간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창업을 하신 지 19년이 되신 거예요? 창업을 한 지가 19년이 된 것은 아니고 네. 제가 이 일을 한 지가 19년이 됐습니다. 직장 생활부터 시작해서 네. 창업을 할 때까지 네. 사실상 저는 이제 지금의 스타트업을 창업하기 이전에 CSI 시스템즈라는 회사를 2007년도에 창업했고요. 네. 작년에 CS 쉐어링을 스핀오프 하면서 스타트업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 CS라는 팀이라는 게 각 회사마다 있잖아요. 거의 다. 뭐 콜센터 이런 것들 얘기하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빌려 쓴다라는 개념이 저는 네, 좀 네. 낯서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대기업의 경우에는 컨택센터라고 하는 기능이 다 있지요. 별도의 부서로. 네. 그러나 우리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아마도 회사 내부 안에 어떤 직원이 담당하거나 다른 업무들을 병행을 하면서 같이 수행을 해주는 그러한 네.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한 사람 목 자체도 되지 않는 고객 문의에 대한 전화가 들어와도 한 사람을 무조건 고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성수기, 비수기와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럴 때 넘치는 콜들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소화해 내려면 그때만 또 특별히 들어가줘야 되는 인력들이 존재해야 되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대처하기가 중소기업 너무나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필요한 만큼 빌려 쓴다는 건 뭐냐면 컨택센터라는 거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이것도 수억 원에 달하는 CTI 솔루션과 같은 이런 시스템, 그 다음에 사람, 그리고 그것을 운용하는 매니지먼트와 관련된 수많은 우리 매니저들, 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선 구축하고 우리 중소기업들은 네. 그 문의량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만 콜당 990원에서 1,990원으로 빌려 쓸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시간제로 해서 주말 상담만 뭐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공유경제 모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19년 동안 CS를 담당해 오신 전문가라고 하시는데 네. 이 CS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 또 이 CS로 스타트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게 된 계기, 이걸 한번 들어볼까요? 네네. 사실 이 CS 컨택센터라는 분야는 거의 대기업의 전유물과 같은 건데요. 네. 제가 몇 년 전부터 이제 중소기업들 대표님들의 어떤 그 모임을 나가다 보니까 우리 대표님들이 CS에 대한 애로사항을 계속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심지어는 회사 내부에 가보니 아예 전화가 너무 많아서 전화기를 뽑아놓은 회사도 있고요. 네. 또 여자 대표님이셨는데 그분은 자사 제품에 대한 프라이드를 굉장히 크게 갖고 계셨는데 고객의 어떤 클레임이나 자사 제품에 대한 어떤 폄하하는 발언들을 듣고 정말 회사를 접어버리고 싶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즉 우리 중소기업들은 이게 그냥 단순한 CS 문제가 아니고요. 굉장히 생리적인 문제고 직접적인 문제고 직원 이탈에 대한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예. 보니 제가 19년 동안 이제 대기업을 위해서 살아왔던 인생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여태까지 제가 배워왔던 네. 이 노하우를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전수함으로써 남은 인생은 이쪽으로 한번 예. 써보고 싶다라는 네. 사명으로 저희 CS 쉐어링을 탄생하게 됐고요. 그렇군요. 네. 그럼 이 CS 쉐어링이라는 서비스는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에서 지금 주로 활용되고 있는 서비스일까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어느 정도로 지금 저희가 규모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작년에 스핀오프해서 지금 1센터에 한 50여 군데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네. 요즘에는 사실 유통이 아닌 회사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제조를 해도 자사몰이나 제휴몰을 통해서 판매를 하게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산업이 굉장히 다양하죠. 가구, 뭐 의류, 신발, 뭐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산업이 다양해도 결국에는 쇼핑몰을 통해서 이제 판매가 되다 보니까 배송에 대한 거, 교환 반품 이러한 부분들이 반드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네. 심지어는 저희 회사에 이제 맡겨주신 그 기업 중에는
제약회사도 있어요. 예. 굉장히 오. 다양한 분야에서 의뢰를 주고 계시고요. 네. 뭐 주주 상담까지 해달라. 어떤 특정 부서에 콜이 들어오는 것을 저희 직원들이 받지 않게 좀 해달라. 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의들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좀 다른 비슷한 서비스가 있다면 네네. 지금 CS 쉐어링만의 어떤 차별화된 점이 네네.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현재 대한민국의 시장에서는 이 컨택센터 산업이라는 건 도급, 파견 형태로 해서 대기업과 공공기관 90% 이상이 전부 다 전문회사한테 위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근데 이제 중소기업 서비스는 없는 거예요. 네.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중소기업들은 일단 내부 안으로 들어가면 CS 업무와 본연의 업무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매뉴얼 없습니다. 예. 즉 이제 대기업들은 매뉴얼화 되어 있고 R&R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누구나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만 우리 중소기업들은 이 CS 업무라는 것 바깥으로 위탁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네. 이거 누군가 정리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0년 동안 저희 산업은 어떻게 보면 계속 대기업 위주의 서비스로 정체되어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제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요 업무를 100개가 넘는 산업의 어떤 CS 위탁을 하다 보니까 고객센터로 들어오는 이 문의의 유형은 산업과 상관없이 80% 이상은 정형화되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들은 앞단에 운영진단 서비스라는 것들을 통해서 본연의 업무들을 좀 정리해주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도입함으로써 외주 대행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네. 사실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전화를 했을 때 고객에서의 입장에서 차이점은 확실히 그 대응법이 달라요. 맞습니다. 네, 그런 서비스가 좋아서 중소기업 같은 제품이라도 대기업 제품을 사게 되는 분들도 분명히 네, 있거든요. 네. 고객 서비스 때문에. 네, 네. 근데 이렇게 좀 중소기업에서도 체계화된 매뉴얼로 인한 CS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네. 아마 경쟁력도 많이 갖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자, CS 쉐어링 중소기업 대표님들 요구에 의해서 개발된 서비스입니다. 중간중간 어려움도 있으셨을 거라 생각되거든요. 네.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대기업들은 고객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결국에는 우리 회사의 매출액을 책임지는 것이 고객이기 때문에 사실 한 번 구매한 고객이 지속적으로 재구매를 이루어준다면 네. 매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안정성을 가져가고요. 그다음에 신규 고객 창출에 대한 부분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CRM을 굉장히 잘해요. 고객센터에 돈을 많이 투자하죠. 그러나 우리 중소기업의 경우는 이제 현실이 다른데요. 초반에 제가 이 사업을 계획을 했었을 때는 고객 관리에 대한 중요성, 뭐 예. 이런 인식에 대한 전환부터 시켜 나가야 되다 보니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게 가장 이제 애로사항이었었는데, 저희가 이제 요 사업 시작하면서 사실은 그 중소기업들의 어떤 서비스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된다. 그게 오래 살아남을 길이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뭐 언론사인 이데일리, 그다음 메인비즈 협회 이런 데들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이제 제휴를 맺어달라. 그리고 네.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알려달라라고 해서 사실은 그분들의 많은 도움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스타트업 시작하신 지 1년 정도 되셨다고 하셨는데 네. 출시를 하고 났을 때 시장의 반응은 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네요. 생각보다 폭발적이에요. 네. 왜냐? CS에 대한 문제가 없는 기업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죠. 네. 네. 이제 그 우리 아나운서도 사실은 고객이셨는데 네. 고객이 있는 입장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어떤 회사의 제품을 사고서는 반품을 하거나 교환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거나 게시판에 댓글을 남겼는데 전화 안 돼요. 한 5번 해요. 네. 10번 해요. 그러면 일단 그것만으로 화가 나죠. 이거를 해결해주고 안 해결해주고의 네.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CS에 대한 CS 고객센터라는 요게 이제 전문성을 갖춰야 되는 요소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전화를 안 받음으로 인해서 그 전화를 또 받는 내부 직원이 있으실 거잖아요. 네. 그럼 이분들은 이유 없이 계속 그런 클레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감정노동이라 해서 그렇죠. 특히 요즘 밀레니얼 세대들은 그런 거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자꾸 이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요. 중소기업들 가뜩이나 사람들 뽑기도 어려운데 뽑아놓은 직원들 또 나가고 하게 되면 또 교육시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악순환의 반복이죠. 네. 네.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자, CS 쉐어링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있는데요. 자, 김정 대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CS, 그러니까 고객 관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아까 콜센터, 컨택센터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이제 고객에 대한 응대, 고객에 대한 서비스,
또 고객에 대한 어떤 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CS의 한 영역이었고 예전에 CS라고 하면 이제 뭐 미소 짓고 뭐 인사 잘하고 전화 잘 받고 이런 것들이 그 예전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뭐 지금 얘기하신 대로 상품을 한번 팔거나 뭐 반품하거나 뭐 다시 또 뭐 다시 교환하거나 이런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그 판매하는 뭐 우리 그 쇼핑몰이든 아니면 뭐 우리 그 오픈마켓이든 또 최근에 이제 소셜 커머스가 이제 주로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반드시 이제 그 고객 관리 관련된 CS를 해야 되고 이거를 직접 할 것이냐 아웃소싱 할 거냐의 문제인데 작은 회사들 특히 스타트업들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 무슨 뭐 1인 기업 뭐 이런 것들은 다 못하니까 결국은 아웃소싱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데 네. 거기에 대한 어떤 비용 그거를 내가 직접 할 때 비용보다 아웃소싱 할 때 비용이 작다면 당연히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시장이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여지고요. 대기업들은 지금 뭐 인사 부문까지도 아웃소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다 아웃소싱 필요한 부분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직접 우리 그 사람을 고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외부에 아웃소싱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고 아까 콜센터도 하루에 한두 콜 때문에 사람을 하나 채용하고 있다는 거는 이건 굉장히 불합리한 거잖아요. 낭비이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아웃소싱을 통해서 충분히 그 의뢰한 그 우리 고객사들도 생산성 향상을 할 수 있으면서 수익성을 더 개선할 수가 있고 네. 또 우리 CS 쉐어링 입장에서는 그런 그 고객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흡수하면서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산업 분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CS 쉐어링 이 관련 특허 또 수상 경력도 화려하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자랑 좀 해주시죠. 네, CS 쉐어링으로 저희 이번에 특허 나왔습니다. 네. 사실 이게 그냥 단순 CS 산업이라니까 인력 기반 산업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의 이제 매니지먼트 기술과 관련된 부분과 즉 이제 인력 기반의 산업을 저희가 이제 업무 기반의 산업으로 바꿔놨고요. 사업으로 바꿔놨고 그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아까 말씀하셨는데 AI를 활용한 이제 사람이 수행하던 시대에서 네. 앞으로는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처리가 될 네. 수 있는 그런 기술 기반의 회사로 이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그런 단계에 네.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거와 관련된 CS 쉐어링 특허를 일단은 받았고요. 네. 그리고 또 작년에 제 개인적으로는 네. 31대 신지식인이 됐습니다. 오, 네. 네. 그리고 작년에는 뭐 저희 그 내부 직원들이 또 들으면 좋아할 부분인데 뭐 NCS 그 우수 기업 사례도 되고 가족 친화 기업도 오. 되고 뭐 하여튼 연세대학교 네. 선도대학에서 또 지원도 받고 이야, 풍년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니 이렇게 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확장하거나 욕심내는 영역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아직은 우리 중소기업들의 내부 안에서는 텍스트화되어 있는 자료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리해주고 또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응대를 해줌으로 인해서 데이터가 쌓여야 됩니다. 네. 그래야 챗봇이 도입이 됐었을 때도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데 현재 중소기업 시장은 그런 부분들이 전무하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이제 인력이 많이 들어가서 수행을 하는 이런 서비스지만 저희는 이제 2단계 모델에서는 사실은 플랫폼, 그러니까 CS 분야의 플랫폼으로서 진화를 해 나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 바깥으로 빼시는 것에 대한 서비스만 있잖아요. 근데 안에 내부에서 자기네 직원들을 이제 고용을 하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하고 싶은 고객사들도 네네. 있으신데 그분들을 위한 서비스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안팎으로 CS 쉐어링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제 이제 목표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CS 쉐어링이 갖고 있는 가장 좀 어려운 고민, 뭐 어려운 점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저희 회사 자체가 이제 기술 기반의 어떤 IT 회사는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지속적인 투자, R&D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네. 그리고 요즘 스타트업들은 사실은 그 어떤 뭐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회들이 많았지만 네. 제가 시작할 그 사업을 시작할 13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와 같은 이제 중소기업들이 업에 대한 어떤 정통성은 가지고 있지만 그에 대한 뭐 컨설팅 여러 가지 지원책들, 엑셀레이팅 이런 프로그램들이 없다 보니 자생해서 혼자서 커온 겁니다. 그래서 생존 능력은 굉장히 뛰어난 것 같은데요. 이제 요즘 스타트업들의 어떤 생태계에 맞게끔 또 저희들이 진화해 나가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런 과제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장님? 뭐 짧은 기간에 아주 빨리 성장하고 있는 이제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 네. 또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서비스라서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야 된다라는 쪽으로 네.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CS를 필요로 하는 영역이 뭐 쇼핑몰이나 뭐 이런 데도 있지만 좀 음침한 데도 많아요. 이를테면 이제 뭐 채권 추심하는 사람들, 예. 그다음에 또 무슨 다단계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그 더 많은 이제 그 이 CS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무리를 일으키거나 불법적인 요소가 가미된 업체를 우리가 도와주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뭔가 그 오점이 안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해 보이기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감정노동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존의 회사의 개별적인 어떤 콜센터, 컨택센터의 그 직원들이라면 감정노동에서 회사에 이제 뭔가 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얘기를 할 텐데 우리 컨택센터는 굉장히 다양한 회사들의 어떤 그 서비스를 한꺼번에 해야 되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감정노동에 대한 우리가 어떤 해소 방법 내지는 우리가 관리하는 이분들이 굉장히 많은 업체들을 지금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더 네. 힘들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한 배려 그런 부분이 앞으로 남아있는 숙제가 아닌가 싶고요. 그런 것들이 잘 해결되면 뭐 좀 더 확장해 나가면서 굉장히 많은 서비스가 또 글로벌하게도 갈 수 있다는 느낌이 네. 들고 그래서 아주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아이템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네요. 자, CS 쉐어링. 보통 제가 계획을 여쭤보는데 계획보다 좀 회사 홍보를 짧게 네, 좀 네. 해주신다면 어떤 네, 말씀이시겠습니까? 네, 사실 이제 최저임금 상승, 지속 고용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하는 요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CS 쉐어링의 인기는 날로 더해가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상담 직원들의 어떤 잦은 이탈, 그리고 CS와 관련된 고민들 때문에 뭐 마케팅에 대한 부분도 뒷단에 이제 CS 부분이 좀 많이 해결이 되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위축되는 경우들을 보면서 우리 CS 쉐어링에 맡기신다면 이런 골치 아픈 지긋지긋한 CS 문제에도 해결받고 네. 또 지속적인 재구매 부분에 대한 것들도 올라가고 그리고 무엇보다 신지식인을 예. 그 CS 전문가로 드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CS 쉐어링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무료 상담하기가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빠르게 한번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홍보까지 감사합니다. 확실하게 해주시네요. 김종태님 저희가 좀 네. 짧게라도 총평을 네, 좀 네. 들어볼까요? 그래요. 쭉 듣다 보니까 굉장히 그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한마디 키워드로 얘기하면 뭐 폭발? 뭐 이렇게 보여지네요. 폭발.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굉장히 폭발. 필요한 서비스이고 꼭 해야 될 서비스. 우리 그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얼만큼 아주 그 공정하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적 무리를 잘 해소시켜가면서 기존의 그 감정 노동을 겪고 있는 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면서 사회적으로 이게 뭔가 기여가 되면서 이게 수익을 내는 그런 쪽에서 이제 잘 시스템을 좀 보완해 나가면 아주 훌륭한 서비스가 될 네.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더 잘 되라는 의미를 담아서 폭발이라는 키워드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폭발적인 회사 CS 쉐어링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임지은 대표님 그리고 김종태 회장님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